자, 3월 1주차 수업이고요. 저번 주차에 못했던 문법 요소 중에서 시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 할 거고요. 시제가 제일 오늘 할 거 중에 중요한 거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은 체크할게요. 시간 표현. 이번 주에 할 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표현은 말 그대로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시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제 뭐뭐 있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할 건데 그거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지. 두 가지가 있어요. 사건시하고 발화시가 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시는 말 그대로 뭐냐면 사건이 발생되는 시점이 사건시야. 다시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점,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게 따지면 사건인 거죠. 그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시점이 있어. 내가 지금 뭐뭐 하고 있다.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시점을 발화, 말을 한다라 그래서 발화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면 수업을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건시에 대해서 동시에 뭐 하는 거야? 말하고 있어요. 발화시죠? 그러면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건 당연하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언제예요? 당연히 현재지. 지금 있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보면 과거 시제 같은 경우 이건 그냥 맞춰볼게 얘들아. 과거 시제는 사건시랑 발화시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일어나는 게 과거 시제야? 사건시 당연한 얘기야. 선생님이 만약에 어제 수업을 했으면 어제 수업한 게 사건시 먼저 일어난 거고 선생님 어제 수업했어 라고 하는 발화시가 더 뒤에 있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따지면 사건시에서 발화시가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죠. 화살표가.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제가 지금 수업하면서 나 지금 수업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 말하고 있는 거랑 사건이랑 어때요? 같아요. 동시에 일어나요. 는 쓰시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대예요. 일부러 제가 순서 바꿔놨어요. 제가 내일도 수업을 할 거예요. 저 아직 수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사건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수업을 할 거라고 얘기를 미리 했잖아요. 발화시가 더 선행한다.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화살표 이렇게 가는데 발화시가 먼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봐봐. 그러면 이런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나타낼 수 있느냐. 실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근데 이거는 외우긴 하는 건데 외우기 이전에 너네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국어 하자니까 알고 있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구체화 시켜가지고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야. 내가 이거를 수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할게. 우리가 과거 시제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1, 2, 3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선생님,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길어요? 말이 길어? 길다고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저번 주에 다 했으니까 복습하는 거야. 자, 저번에도 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뭐 이런 얘기 했었지. 기억나? 주체를 높여주는 선어말 어미 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기억이 안 나면 복습해야 돼.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야. 무슨 역할을 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뜻이야. 근데 거기에 선어말 어미라고 했어. 그러면 나 이제 진짜 시킬 거야.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미라고 하는 것은 용언의 활용 시에 즉 동사 형용사가 활용할 때 어떤 애가 어미였을까 지호야? 다시 용언의 활용 시에 어떻게 하는 애가 어미지? 힌트를 줘야 돼? 두 가지 선택 중에서 골라.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어미는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는 게 어미란 얘기를 했었어. 봐봐. 근데 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써놔요. 써놓을게. 용언의 활용 시에 뭐 하지 않는 친구들? 변화하지 않는 친구들을 어미라고 한다고 했었어. 기억나지?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저를 보셔야 되겠죠? 저번 주에 했던 예시랑 그대로 할까? 그대로 하자. 복습하는 거니까. 자, 내가 저번 주에 이런 예시 들지 않았니? 어미가 변하지 않는 거. 미안해. 지호는 변화는 거라고 그랬지? 내가 잘못 썼어. 미안. 자, 변화는 게 어미.
있죠. 그죠? 자, 먹었다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어디까지가 어간일까? 난 반대로 물어보는 거야. 변하지 않는 부분,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했어. 얘들아, 어간에는 용언의 활용을 붙여보면 된다고 했지? 어떻게 붙이면 되지? 네 가지. 다곤이어 붙이면 된다 그랬지.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그럼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먹까지가 어간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어간. 화려하게 부서졌네요. 어간. 그 다음에 어따가 있어요. 어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뒤에 오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어미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변화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미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기억해봐. 여기서 어미 됐고요. 어미 이런 부분이야. 근데 선어말 어미라고 했어. 그럼 질문을 다시 하자. 선어머리라고 했을 때 어말만 가지고 생각해 볼게. 여기서 어시양 다 중에서 어말어미 어떤 거지? 어말어미 어떤 거지? 어말이 무슨 뜻이야? 그치? 말의 말미에 오는 거라고 해서 어말어미라고 했지. 그러면 뭐가? 여기서 어말어미는 다가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앞에 오는 친구가 뭐가 된다고 했지? 먼저 선자 써가지고 선어말 어미라고 한다고 했어. 봐봐. 그러면 제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이미 하나 쓴 거예요. 얘는 뭘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어시 되는 거야. 왜요? 지금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어제 먹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라면을 먹었다. 어제 먹은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이제 종류를 좀 외워줘야 되는데 사실 외우는 것도 아니야. 일단 바로 쓸게. 했으니까. 어시 있겠지? 그지? 아 그래요? 어떤 게 안 보여요? 다? 이거? 어시야. 색깔 다르게 하면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여? 위엔 안 보이는구나. 옆에 쓸게. 여기. 여긴 보여? 자, 어시야. 그 다음에 반대. 똑같은 내용인데 아시란 표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옆에도 써드릴게요. 아시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냐 아의 차이야. 봐봐. 아까 먹었다면 먹엇이 맞아. 근데 하나만 더 들어볼게. 여기서 먹다랑 막다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 사건을 아따야 이랬을 때 아따야 똑같은 역할인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 하다인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다 내가 어제 한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어제? 그치. 했다 혹은 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하다인 경우만 이 친구가 들어가요. 엿이 들어갑니다. 엿. 하였다. 돼요?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 이게 제일 기본적인 친구들이야. 근데 내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긴 할 건데요. 과거 시제인데 완전 과거야. 그러니까 현재랑 단절되어 있는 과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마라탕을 먹었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제가 지금은 마라탕을 먹을 거예요? 안 먹을까요? 자, 나의 어감상 나 마라탕을 먹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먹어 안 먹어? 지금 따지면 아닌 거고 더 옛날에는 먹은 적이 있다 이거야. 그치? 단절되어 있는 과거를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친구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란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먹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단절이죠.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을까? 엇이 있어. 내가 그 사건을 막았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꽤 오래전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 막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이한 친구가 있어. 내가 경험이라고 써놨는데 이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얘는 과거의 사건인데 내가 직접 본 거여야 돼. 직접 경험한 거여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친구가 옛날에 뭘 잘했다라고 해볼까. 그 친구는 되게 달리기를 잘 하더라? 라고 했어. 다시 내가 뭐라 그랬지? 달리기를 걔는 되게 잘 하더라? 라고 하면 걔가 달리는 걸 내가 본 거야? 안 본 거야? 내가 직접 관찰을 하고 걔가 엄청 빨리 달리더라 라는 걸 관찰을 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더야. 얘는 내가 경험한 거야. 내가 직접 봐야 되는 거야. 이해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게 아닌 거야. 내가 무조건 경험한 거여야 돼. 이런 세 가지의 과거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는 얘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현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설명해야 될 게 어미는 앞에서 했는 거고 그 다음에 관형사형이라는 표현이 있지. 이거는 관형사가 아닌 걸 관형사
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걸 관형사형 어미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얘는 질문한다. 품사가 관형사가 된 거야? 다시 관형사형 어미는 품사가 관형사가 된 거야? 그건 아니라 그랬어. 관형사로 품사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친구들은 누구라 그랬을까? 자, 우리 말에서 문법에서 유일하게 품사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친구. 어디에 접해서 쓰이는 걸 유진아, 우리 뭐라고 하지? 접사라고 하지. 자, 접사 중에서 수연아, 뒤에 오는 걸 뭐라고 하지? 접사 중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 두사가 있고 미사가 있지. 봐봐.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건 접미사라 그랬기 때문에 어미는 품사를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먹다로 계속 해볼게. 어제 선생님이 저녁으로 라면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떤 라면이야? 선생님이 어제 저녁에 뭐 한 라면이지? 먹은 라면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예를 들어서 먹은 라면이란 예시를 써볼게요. 여기다가. 먹은 라면 보여? 먹은 라면이라고 썼어. 자, 그러면 질문할게. 먹은 라면에서 우리가 먹은이라고 하는 것이 라면을 수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질문한다. 자, 현승아, 라면의 품사는 뭐야? 명사지. 자, 명사죠? 그러면 윤호야, 명사니까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지? 체언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질문 다시. 이 앞에 오는 친구들은 체언을 수식해주는 애니까 뭐여야 돼? 관형사이거나 관형어여야 돼. 그치? 문장 성분으로서는 관형어여야 돼. 근데 그럼 다시 질문. 이 먹다라고 하는 것의 품사는 승호야. 그러면 관형사야? 아니요. 아니죠. 먹다 품사 뭐야 얘들아? 동사지. 용언이지. 자, 그러면 저번 주에 했던 거 다시 복습하는 거야. 마스터 시키려고. 봐봐. 용언 친구 누구야? 아이들, 용언 친구 누구라 그랬지? 어미. 조사는 누구 친구? 체언 친구. 봐봐. 용언 친구 누구야? 어미야. 자, 그러면 얘가 동사인데 관형사처럼 역할을 하고 싶어. 그럼 도와줘. 헬프 누구한테? 어미한테. 그래서 무슨 형 어미라고 하는 거야? 관형사가 관형사 아닌 게 관형사인 것처럼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친구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형사형 어미 찾을 수 있어. 어딨냐면 여기 있네. 왜요? 원래 기본형인 먹다에다가 어미, 은이 붙은 거야. 그러면 얘가 뭘까? 관형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도와주는 뭐예요? 관형사형 어미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중3 때 외운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어. 외웠어. 우리 관형절 만들 때 사용하는 어미들이 있지. 뭐 있었을까? 은, 는, 리을, 던 이런 애들 중에 있지. 걔네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 그럼 해볼게 일단. 자, 먹을 라면에서 우리 하나 했어요. 먹을 라면 이렇게 씁니다. 의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의가 들어가서 은이 된 거야. 내 말 이해돼? 먹은 라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이거는 내가 뭐 하던 거야. 먹던 거야. 너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던도 있습니다. 돼요? 던.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형사랑 서술격 조사일 때. 그러니까 이다나 형용사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용사 A시도 위에 하나 더 쓸게요. 쉬운 걸로 할게요. 예쁘다. 같은 친구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안 예쁠 수도 있지. 옛날에 예뻤을 수도 있지. 사람이 원래 아기 때 예쁘잖아? 선생님이 어렸을 때. 지금은 모르겠고요. 선생님이 동생이 있어요. 약간 사람이 커가면서 반대가 되는 거 알아? 선생님 여동생이 있어. 5살 차이야. 얘가 지금 나보다 더 예뻐. 예쁜데 어렸을 때 완전 반대였어. 얘는 여동생인데 어렸을 때 얘를 끌고 유모차를 끌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얘는 남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어. 물론 동생이 지금 완전 예쁩니다. 근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약간 어렸을 때 제가 첫째니까 나가가지고 보면 유모차에 끌고 다니면 엄마가 얘기를 해줘. 어머, 얘가 왜 이렇게 예뻐요? 어렸을 때 눈이 커가지고 좀 예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을 때 그럼 저에 대한 서술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예쁘던 선생님 할 수 있죠. 봐봐요. 무슨 던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중요한 건 형용사일 때는 과거 시제를 쓸 때 은을 쓰시면 안 돼요. 봐봐요. 그럼 써볼게. 예쁜 나 이러면 예뻤다는 거야? 지금 예쁘다는 거야? 예쁜 나 이러면 지금 예쁜 거야? 옛날에 예쁜 거야? 지금 예쁜 거지. 의미가 달라져.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던만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부사어 이런 친구도 있어. 봐봐.
부사어란 표현이 어려운가요? 자, 그러면 해볼게. 얘들아, 부사어는 뭐를 수식하는 게 부사어지? 자신감을 가져. 맞잖아. 용어를 수식하는 게 우리 부사어라 그래. 내가 이렇게 따로 설명해주는 이유 알지? 기억해야 되니까 따로 설명하는 거겠지? 저번 주에 했던 거 그리고 중3 때 했던 거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문법은 누차 얘기하듯이 앞에 있는 거를 모르면 뒤에 있는 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부사어 뭐 엊그제 아까 이미 제일 쉬운 거 오늘 말고 어제 같은 애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외우는 건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과거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제 마찬가지야.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현재를 나타내주는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 그 다음에 관형사용 어미 똑같이 쓰고 시간부서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맞춰볼게. 동사 만들어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만약에 먹고 있다고 하자. 이거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얻다야? 아니지, 는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붙을 수 있냐면 는 같은 게 붙을 수 있어요.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니은 이런 친구들이 붙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애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형용사 서술격 조사 별표. 이게 꼭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만들어 볼게. 아까 예쁘다로 만들어 봐. 얘들아, 과거야. 그러면 아까 뭐 하면 되냐면 예뻤다 하면 돼요. 근데 예쁘다를 현재형으로 해봐. 지금 눈앞에 예쁜 애가 있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예쁘다라고 하지. 예쁜다라고 해? 안 해요. 특이한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죠. 봐봐요. 형용사일 때 현재형을 나타내주고 싶은 경우에 형용사일 때는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안 붙인다는 거야. 그 다음에 관형사용어미 방금 제가 하나 보여드렸어요. 일단은 해볼게요. 이거 만들어봐. 아까 뭐 아무거나 하면 돼. 먹는 과자. 이렇게 되어 있어? 제가 뭐라 그랬지? 이거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과자야? 내가 지금 먹는 과자야. 어감이 차이지. 이 먹은 과자야 하면 눈앞에 과자가 없는 거고 먹는 과자는 지금 먹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뭐가 붙냐? 는. 이런 애들이 붙어요. 먹는. 그 다음에 형용사 해보시면 됩니다. 자, 형용사 뭐라고 하면 돼? 현재야. 현재 예쁘다고 하고 싶어. 예쁜 누구누구. 예쁜 누구누구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가 붙어요. 니은. 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외. 형용사 있다 없다의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내가 지금 수업에 있는 상황이다. 수업하는 상황이다. 할 때 있는이란 표현을 쓰죠. 얘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원래 형용사는 뿐처럼 니은만 들어가야 되는데 있는, 없는 이렇게 할 때만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예외적인 친구들 확인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부사어 지금이에요. 어제 말고. 오늘. 이렇게 있다는 얘기. 됐어요? 과거, 현재. 그 다음에 좀 더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제일 쉽지 않나? 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미래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선생님이 내일도 수업을 내일도라고 했어. 수업을 할 것이다. 혹은 하겠다. 아이들아, 겠다. 자, 봐봐. 이렇게 되어 있어. 별표했어. 별표한 이유가 있지. 이 get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건 약간 여기에 가까워요. 선생님이 내일도 제가 수업이 2번이나 있으니까 수업을 하겠죠. 의지. 그 다음에 확신. 그렇겠죠. 스케줄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의지로 쓰려면 보통 나의 목표를 얘기할 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 국어 시험에서 1등급을 맞겠다. 맞을 것이다도 돼요. 맞겠다 하면 뭐예요? 나의 의지가 더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다음 주에 오늘도 이렇게 추운 걸 봐서 다음 주에도
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앞으로 그럴 거라는 추측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이 get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중요하다. 확인을 조금 해둘 필요가 있다. 예, 문제 풀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말 선어말 어미 중에서 너네가 잘 안 쓰는 거 시나 아니면 소설에서 많이 쓰는 거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란 표현도 쓰지만 약간 자기 혼자 되뇌일 때 이런 표현도 써.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뭐 의리. 자기 다짐할 때, 약간 자기 세뇌할 때 다시는 그 마을에 돌아가지 않으리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런 애들이 미래시제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관형사용 어미 있는데 너무 쉬워 이거는. 자, 방금 전에 리을 이런 거 보여드렸어요. 정확히는 의도 붙이긴 하는데 나는 뭐 할까? 이건 내가 먹을 빵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꾸며주죠? 그쵸? 빵이라고 하는 걸 꾸며주잖아. 먹으리.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는 꼭 붙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리을컷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나는 앞으로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는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것을 수식해주고 있어. 얘가 관형을 하는 건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그럼 얘 관형사 아니죠? 왜요? 하다라고 하는 것에 뭐가 붙어서? 관형사용어미. 따지면 미래시제 관형사용어미 리을이 붙어서. 그지? 그 다음에 것이라고 하는 것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것이라고 하는 것의 품사가 어떻게 될까 얘들아? 당연한 얘기 묻고 있는 거야? 자,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얘는 품사가 뭘까? 명사. 체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저저번 주 했던 건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체언이나 명사들 중에서도 다른 거에 붙어가지고 혼자선 쓰일 수 없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했어. 봐봐, 예를 들어서 나는 것이다. 뭐 할 건데? 나는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와야 돼. 얘는 것인데 체언인데도 뭐가 필요해? 꼭 남의 수식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 이런 친구들을 제가 4가지 외워두면 좋다 그랬는데 기억나는 사람? 것, 뿐, 대, 개. 오케이. 자, 봐봐. 겉뿐 대개 이런 게 있다라고 했어.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을까? 다른 거에 뭐 해서 쓰이는 친구들? 의존해서 쓰이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 의존 명사라 그런다. 오케이? 그래서 의존 명사. 아봐. 뭐뭐 할 것이다. 난 뭐뭐 할 뿐이다. 할 때가 있다. 갈 때가 있다. 몇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앞에 꼭 수식이 오는 친구들을 의존 명사라 그래요. 이해돼요? 그런 거 아니면 어색한 친구들. 나는 것이다. 나는 뿐이다. 나는 대가 있다. 나는 몇 개이다. 이상하지? 앞에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 의존 명사다. 겸사겸사 기억해 두시고요. 됐어? 이해된 거니 지금?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부사어 오늘 말고 어제 말고 내일. 이런 친구들이 있다. 괜찮아요? 저 지금 3주 때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시험 때 물어보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알겠죠? 미리 해놨어. 그래서 이런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실현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건 별표예요. 자, 솔직히 너네가 여기까지는 뭐 조금 어려워하지만 괜찮아요. 근데 내신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잘 나와요. 왜냐?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방금 전에 썼던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썼는데도 그 시제가 아닐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맥락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봐요. 첫 번째, 사과가 빨갛게 익었다 했어요. 여기에서 시제를 나타내주는 부분에 동그라미 치면 어디야? 익었다 중에서 어떤 거야? 그치? 어시야? 그치? 새벽이는 아빠를 닮았다 중에서 어디야? 아시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야. 그럼 얘는 시제가, 현승아, 시제가 당연히 언제야? 봐봐. 맞게 대답한 거야. 과거야. 얘네들로만 봤을 때는 과거야. 근데 얘들아, 사과가 지금 눈앞에 빨갛게 익은 게 보이는 거고 새벽이가 아빠를 닮은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지. 봐봐. 얘네들의 의미는 뭘까? 현재의 의미가 있어. 따지면 얘네들 이렇게 얘기해요. 사과가 빨갛게 익은 거 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빨갛게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 다음에 새벽에 얼굴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내 눈앞에서 아빠를 닮아가게 되는 거야?
그건 아니야. 봐봐. 그러니까 과거에서 시작된 건 맞는데 완결인데 끝났는데 그게 뭐 하는 거야? 지속되는 거야.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사건이 일어났고 빨갛게 된 거 닮은 게 옛날에 일어났는데 그게 현재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야. 그래서 우리가 현재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지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해. 그냥 예문을 기억해 놓는 게 좋아. 너는 이제 선생님한테 혼났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혼나다, 혼나고, 혼나니, 혼나서지. 어간이 혼나까지야. 그러면 다가 어미겠고 앗도 어미겠지. 따지면 얘는 이렇게만 생겼지만 이거란 얘기야. 앗이야, 앗. 혼나았다 라는 거죠. 근데 봐봐. 앗이 있어. 앗, 아까 어느 시제라 그랬지, 얘들아? 과거지. 봐봐. 과거야. 혼났어? 아니지. 곧 혼날 거지. 근데 확실히 혼날 거지. 봐봐. 얘는 미래에 실행될 일인데 거의 확신할 때. 약간 비아냥거릴 때. 혼났다. 100% 혼나겠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미래 시제. 그러니까 과거가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민지가 빨간 티셔츠를 입었다. 과거죠? 과거죠? 근데 이 과거 시제가 진짜 과거야? 입었었어? 아니지. 지금 입고 있는 거잖아. 뭐일 때?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맥락에 따라서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시제 다른 쓰임. 이거 봐요. 오늘 오후부터 눈이 온다.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사실은 아까 니은 쓰고 있으니까 위에도 써놨어요.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근데 눈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곧 올 거예요. 뭐야? 미래인데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오늘 오후잖아.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오히려 과거 혹은 현재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돼요? 그 다음에 보편적 진리. 지구는 돈다. 지금 돌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진리일 때. 그죠? 현재 시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지는 매일 책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는이 들어가 있어. 현재 시제지? 수지가 지금 내 눈앞에서 책을 읽고 있어? 그건 아니야. 근데 습관일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일 때 세종대왕은 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니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다에다가 니은이 붙었다. 그러면 현재야 과거야? 현재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근데 이거의 의미는 뭐야? 과거야. 뭐일 때? 역사적인 사실일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참고로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세종대왕이 1446년에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자 백성들아 써라 라고 반포한 게 46년이고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시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몇 년일까요? 기억하는 사람? 43년입니다. 다음 주에 할게요. 이거는 43년에 창제한 거고요. 3년 동안 이제 주변에 있는 학자들이나 신하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반포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46년에 반포를 했습니다. 겸사겸사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 계신데 얘가 다르게 쓰일 수 있다. 어떻게 쓰는지 보자. 자, 이건 너네가 맞춰야 돼.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는 계시 있었어. 그지? 그럼 얘가 미래야? 아니야. 맞춰보자 얘들아. 눈이 왔겠다는 미래 말고 과거야 현재야? 과거지. 거기 지금 눈이 와서 쌓였겠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과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만 가지고 자동적으로 미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 그러면 여기에도 눈이 오는 거고 거기에도 눈이 오겠네? 라고 했으니까 이 과거야 현재야. 현재 지금 눈이 너네도 오고 있겠네? 이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써도 과거나 현재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다. 라는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좀 천천히 해봤네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시제라고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게 있어. 따지면 다음 쪽. 영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는 복잡하죠. 과거 완료. 그 다음에 현재 진행.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우리 말에도 이런 게 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한 거는 시제야.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시제를 나눴어. 근데 이런 개념도 있어요. 동작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작을 하고 있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는데 봐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따지면 영어에 진행하고 완료가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보세요. 동작상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동작이 계속되는 게 있어. 무슨 상. 동작상 할 때 상을 따서 무슨 상이라고 할까? 계속되는 거. 진행상. 방금 진행이랑 완료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봐요. 진행상이 있어. 그 다음에 반대. 사건이 이미 끝났거나 이거 중요해. 그 결과가 지속될 때.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결과가 지속이 되거나 끝났을 때. 얘는 끝난 거 완료상이 있어요. 봐요. 진행상하고 완료상이 있어. 이거 외우는 게 조금 까다로운데 이것도 그냥 예문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위에 그대로 쓸게. 진행상, 완료상. 했어. 자, 지금 제가 수업하다로 해볼게요.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 아직 좀 남았지만. 자, 수업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봐봐요. 얘는 가다. 그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 진행상이야. 수업이 끝나가다. 뭐뭐 해가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뭐 하고 있어? 수업하고 있는 거지. 뭐뭐고 있다. 외운다기보다는 예문을 만드는 연습을 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가다. 뭐뭐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을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쓰고 있죠.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는 거랑 쓰는 행위랑.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뭐면서가 있어요.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수업하는 중이죠.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다가 있어.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다 뭐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진행상인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료상 볼게요. 얘는 제일 쉬운 거부터 할까? 수업이 끝나 버리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버리다. 내가 늦었어. 내가 늦잠 자가지고 원래 수업이 우리 10시인데 정말 대지각을 해서 12시 예를 들어 반에 왔다라고 하자. 그때 와 있을 때는 교실에서 이미 수업이 끝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끝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있다. 이런 친구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시에 수업이 1시 반 정도에 끝나겠죠? 끝나고서 너네가 뭘 하는 거지? 끝나고서 모의고사를 본다? 다른 학원을 간다? 쉰다? 하고서가 있어. 얘네들은 끝난 거야. 그치? 완료상이라고 한다. 됐나요?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예문을 만들면서 조금 외워줘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얘기를 옆에서 따로 할게요. 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시제를 열심히 배웠지? 시제랑 동작상은 달라. 자, 그럼 이 말이야. 진행상이면 선생님이 알기 쉽게 일부러 현재로 예시를 들었지만 현재 진행만 있어? 영어 생각해봐. 과거 진행도 있고 미래 진행도 있잖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의 이런 시제랑 동작상은 항상 일치하지 않아. 진행이면 무조건 현재야? 아니야. 마찬가지야. 완료면 무조건 과거일까? 아니야. 미래 완료도 있고 현재 완료도 있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실제로 예시를 볼게. 나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시제를 먼저 물어볼게. 놀고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쓴 거야. 시제가 언제야? 과거죠. 그러면 과거 완료겠네요? 자, 그쵸? 과거 완료야? 근데 봐봐. 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어시 있으니까 과거인 건 맞아. 근데 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시츄에이션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잖아. 놀고 있는 거잖아. 봐봐. 뭐뭐고 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뭐뭐고 있다. 그래서 얘는 뭐야? 과거이자 진행인 거야. 과거일 때 무조건 완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지금? 나 좀 더 해볼게. 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놀고 있는 중인 거야. 얘는 현재이자 진행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잘 안 쓰지만 내가 이렇게 할 때 약간 시험 기간 때 힘들면 행복해로 돌릴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일주일 뒤 이 시간이면 신나게 놀고 있겠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미래에 내가 ing 할 거지. 놀고 있을 거야. 언제? 있을 것.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죠? 뭐뭐 할 것이다. 미래 진행이 되는 거야. 이해돼? 이런 애들이 있다. 똑같아. 자, 이것도 맥락이야. 나는 그때 청소를 끝내버렸었다라고 했어. 그때니까 시제 언제야? 수연아? 그때니까? 과거지. 자, 과거인데 과거 완료야? 끝내버렸었다라고 했어. 맞지 얘는? 버리다. 버리다라는 게 완료였잖아. 그러니까 끝내. 그때 해버렸다. 과거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 나는 청소를 끝내버렸다. 귀찮으니까 지금 끝내버렸다 라고 한 거야. 그러면 현재죠? 현재인데 뭐가 되는 거야? 버렸다. 완료가 되는 거야. 잘 안 쓰긴 하지만. 그 다음에 나는 내일 청소를 끝내버렸겠다. 오늘의 청소를 다 못했으니까 내일은 끝내버릴 것이다. 이 얘기지. 버렸겠다. 미래 시제 있어요. 근데 완료잖아. 미래의 청소를 끝내버리겠다 라는 거잖아요. 미래 완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상이랑 시제는 항상 일치한다. 진행이면 현재고 완료면 과거다.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죠?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별표. 동작상의 중의성이 있습니다. 제가 별표로 따로 빼는 애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자, 중의성이란 표현 너네 앞에서 수업할 때 중의성이란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죠?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중의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의성이 발생하는 경우 언제? 동작상일 때. 자, 볼게요. 신체에 무언가를 접촉하는 행위. 그래서 신체랑 연관되어 있는 동사들이 있어. 그것들을 쓸 때 어느 정도 시간의 폭을 요구하는 동사들이 있었을 때 그 뒤에 뭐뭐고 있다 라고 하는, 자 얘들아 외워볼게요. 뭐뭐고 있다는 진행상이야 완료상이야? 진행상이잖아. 진행상이 붙었을 때 완료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봐봐. 진행상 혹은 완료상으로 둘 다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런 걸 중의성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냥 몇 개 단어를 외워두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자, 1번. 티셔츠를 우리가 뭐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너 티셔츠 입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지. 라고 했어. 이때 입다라고 하는 동사가 신체에 접촉하는 그런 동사가 되는 거야. 근데 너네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너 티셔츠를 입고 있네? 친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친구가 지금 티셔츠를 입은 게 진행이야 완료야? 친구가 그럼 굉장한 아이인 거지. 봐봐. 내 눈앞에서 지금 티셔츠를 입고 있다라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 봐봐. 일반적으로 승우가 해석한 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거야. 선생님 고 있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행상에 쓰이는 예라면서. 맞아. 그래서 진행상의 의미로 내가 혹은 그 아이가 지금 티셔츠를 입고 있다. 이렇게 입고 있는 걸 보여주는 진행상의 의미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오히려 이 진행상의 의미보다 뭘로 더 많이 쓸까? 완료상의 의미를 더 많이 쓰지. 봐봐. 너 지금 티셔츠 입고 있네? 이런 경우에는 뭐야?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티셔츠 입는 행위는 끝났는데 그게 뭐 된 거야? 아까 뭐라 그랬지? 지속된다라고 그랬어. 그치? 그래서 완료, 그걸 유지하고 있는 중인 거야. 완료하고 지속인 거지. 오케이? 마찬가지야. 밑에 넥타이가 있어요. 넥타이를 뭐 하는 거예요? 매는 거죠? 그쵸? 자, 매고 있다. 가 있어. 넥타이를 매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선생님이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어. 그럼 내가 너네 앞에서 이러고 있을 건 아니잖아? 내가 입고 있는, 착용하고 있는 상태겠지. 그러면은 따지면 그렇게 해석했을 때 뭐야? 완료상이야. 그지? 목에 넥타이를 매고 있는 상태를 뭐 하는 중? 유지하는 중. 근데 아침 드라마 보면 꼭 그런 거 나오잖아. 클리셰 같은 장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시는 KBS 아침 드라마 보면 꼭 이런 장면 나와요. 안방 이렇게 있어. 안방 이렇게 있으면 그 남편이 일 마치고 돌아와. 아유, 힘들어. 막 이러면서 오지? 그리고 아내가 옆에서 아유, 뭔데? 이러면서 넥타이를 매주는 게 있어. 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 경우에는. 이해돼? 진행상.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있는 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진행상일 때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돼요? 이렇게가 세트야. 그래서 시제랑 동작상이 세트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노는 느낌이야. 정말 노는 느낌. 자, 인용 표현이랑 부정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했냐면 우리 문장의 성분할 때 했죠? 자, 기억 하나 볼까요? 우리 문장에서 제일 기본을 이루는 요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 뭐랑 뭐가 있어야 우리가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주어랑
서술어가 있어야지. 즉 절이라고 하는 게 하나 존재해야지 우리가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 근데 이 절의 관계에 따라서 절의 관계가 한 번이야. 그러면 무슨 문장이라고 할까? 혼문장. 두 번 이상이야? 견문장이라고 하지. 견문장 종류 중에서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가 주어 서술어를 안고 있는 문장이 있어. 아는 문장이 있지. 거기 중에 5가지 종류 있잖아. 자, 얘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무슨 절이 있지? 명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쉬워 여기부터는 관용어의 역할을 하는 관용절,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 그 다음에 특이하게 생겼어. 주어, 서술어 이런 형태로 생겼지? 서술절이 있고 마지막에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오는 인용절이 있어. 그치? 그 인용절 할 때 했어. 그래서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직간접 인용이 있는 거지.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쓸어다 쓰는 표현이야. 그래서 봐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표현과 형식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하는 표현이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해?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 거죠. 봐봐.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얘들아 학교생활 한번 해보니까 어땠어? 괜찮았어요. 라고 했지.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는 괜찮았어요. 라고 윤호가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엔 직접 인용이야.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말을 좀 바꿨어. 선생님 말로. 아, 윤호가 괜찮다고 했어. 라고 얘기한 거지. 그랬을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용이나 끌어다 쓰고 형식은 유지하지 않은 채 쓰는 게 있어. 그런 걸 간접 인용이라 하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접 인용하고 간접 인용을 만드는 방식이 있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큰 따옴표 직접 인용할 때 있어요, 없어요? 직접 인용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가져올 때 저는 괜찮았어요 라고 윤호가 말했다 라고 했을 땐 따옴표가 있는 거죠. 그죠? 따옴표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 뒤에 라고가 붙지. 그죠?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가져올 때는 라고가 붙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간접 인용, 괜찮다고 말했어 라고 할 때는 따옴표 있어, 없어? 따옴표 없지. 그리고 뭐라고 하면 돼? 뭐뭐? 고. 그리고 이게 포인트야. 상대 높임 표현이라든지 인칭 대명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 차이, 높임 표현 차이 이렇게 제가 써둔 이유가 어떤 문장이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수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런 거에 예시로 그나마 좀 나오는 친구들이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간접 인용이라고 그랬어. 그랬을 때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어느 정도의 룰은 있죠. 자, 평서문, 감탄문. 저번 시간에 했던 사실 종결 표현 종류 중에 하나예요. 평서문은 그냥 일반적인 문장, 서술하는 거를 우리가 평서문이라고 하고요. 감탄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감탄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수업을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를 간접 인용으로 바꿔봐. 수업을 한다, 지금부터 수업을 한다를 바꿔봐. 너네가 뭐라고 하면 돼?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수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건 그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뭘로 가냐? 다고로 가요, 다고. 외우는 게 아니야. 그지? 해보면 돼. 질문 바꿀게. 얘들아, 내 말 이해되니? 라고 했어. 그치?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가져왔어? 너네 바꿔봐.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냐고, 가느냐고 라고 했다. 얘는 뭐야? 야구야, 야구. 외우는 거 아니지, 그지? 그 다음에 얘들아, 수업 좀 들어라 라고 선생님이 말했다. 다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수업을 그대로 가면 돼. 얘는 들으라고. 얘들아, 수업 좀 듣자 라고 했어. 듣자, 청유한 거죠? 선생님께서 수업을 우리에게 뭐 하자고? 듣자고 하면 돼. 그래서 뭐뭐 자고. 거의 그대로 가요. 네. 뭐가 달라지냐? 의문문만 조금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인용 표현 있고요. 마지막 부정 표현이 있어요. 자, 부정 표현은 말 그대로 부정입니다. 네거티브죠. 부정을 하는데 문장의 의미를 부정하는 문법적인 표현이다. 부정 표현이라 하는데요. 3가지 종류가 있어. 자, 이거는 이 예시만 기억하면 돼. 너네가 오늘 숙제를 다행히 거의 다 했어요. 자, 근데
승모야, 너가 오늘 어떤 숙제를 안 했지? 저 개념 완성. 너 국어 개념 완성을 숙제를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못한 거죠. 봐봐, 너네가 이렇게 얘기해. 봐봐, 왜 안 한 거라고 얘기 안 해? 안 한 거라고 하면 약간 어떤 뉘앙스가 있지? 내 의지가. 내 의지로 안 한다는 느낌이 있지. 나는 숙제를 못한 게 아니라, 내 능력 부족으로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대로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선생님한테 혼날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 숙제를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라고 물어보잖아. 그 차이야. 봐봐. 안 부정문에는 되게 이런 게 있어요. 의지하고 단순 부정이 있어. 근데 이거로 해석될 여지가 큰 거야. 선생님, 저 숙제 안 했어요. 그럼 반항하겠다는 거죠. 저 지금부터 절대 공부를 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단순 부정은 그런 거야. 뭔가 원인이 있다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상황인 거? 예를 들어서 의지 부정. 나는 학교에 안 갔다 했어요? 그럼 내 의지대로 안 간 거죠. 그죠? 근데 어제는 비가 안 왔다. 이거는 비가 자기 의지대로 안 온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냥 단순 부정이야. 그래서 의지 단순 부정. 이런 거를 짧게 만들면 짧은 부정이라고 하고요. 길게 만들면 긴 부정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거 없어? 그래서 아니 만들어 볼까? 이거는 약간 옛날 표현을 많이 써요. 나는 학교에 아니 갈 것이다. 아니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 않다.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비가 오지 않았다. 됐지? 굿. 자, 근데 명령문하고 청유문은 안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나는 학교에 안 가라. 안 가자. 이상하죠? 비가 어제는 안 와라. 안 오자. 이상하죠? 명령 청유 못 써요? 마찬가지예요. 자, 모주정문 같은 경우에 너네가 혼이 덜 나. 왜요? 이거는 내가 최선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는 경우였다. 라고 하는 전제가 담겨져 있어요. 능력 부족이에요. 선생님, 제가 숙제를 못했어요. 하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어려서 못 풀겠어요? 하는 못이 있죠? 그랬을 때 얘는 뭐야? 능력 부족이야. 나는 글을 못 읽는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야. 아니면 외부 원인. 그러니까 너네가 핑계를 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못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면 다른 게 원인인 거지. 차가 없어서 원인,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못 부정. 그 다음에 김부정. 뭐뭐 하지 못하다 하면 돼요. 읽지 못한다. 가지 못했다. 어려운 거 없지? 그 다음에 안 부정하고 못 부정. 그러면 안 부정하고 못 부정은 모두 다 명령이랑 청유를 못 써요. 그럼 명령 청유를 쓸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돼. 말다 부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보시면 돼요. 말다. 명령 청유 만들어 봐. 말. 그런 말을 하지. 말. 청유는 말자고 명령은 말라죠. 그죠? 말라. 그래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곳에 가지 말자. 말다 부정. 그 다음에 그곳에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은 춥지만 말아라. 기원을 얘기할 때. 이거는 명령은 아니죠. 그죠? 이런 식일 때 말자 부정문이 있다. 라는 얘기죠.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옆에 볼게. 시험에 나오는 건 또 이거야. 앞에서도 그렇고, 그 동영상 얘기할 때도 그렇고, 부정 표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런 표현이 있죠. 중의적이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들어있습니다. 중의적인 부정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하냐에 대한 얘기야. 이것만 봐봐 얘들아. 자, 나는 선생님께 주의를 안 받았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돼? 내가 선생님께 주의를 안 받았다라고 했어. 그러면 주의를 받은 게 나가 아니라는 의미. 내 친구가 조의를 받았어. 봐봐, 이런 의미일 수 있어. 강세를 줄게. 나는 선생님께 주의를 안 받았다 를 친구를 보면서 얘기했어. 나는 선생님한테 주의를 안 받았어 라고 하면 친구가 받았다는 걸 돌려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그런 의미일 수 있어. 나가 포인트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선생님께는 주의를 안 받았어. 그럼 선생님 말고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그지? 다른 사람한테는 주의를 받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이게 제일 덜 해석이 되지. 나는 선생님께 주의는 안 받았어. 그럼 주의 말고 칭찬을 받았겠지. 아니면은 나쁜 거, 더 나쁜 걸 받았겠지. 벌을 받았다? 자,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런 문장을 어떻게 했니? 강세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한 거야. 그지?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어디에 강세를 주냐? 아니면 보조사를 썼어. 이것도 기억하니? 얘들아, 주격조사에 뭐 있지? 그럴 거야? 이가지, 은느는 뭐라 그랬지? 보조사야. 보조사는 뭐지?
특정한 뜻을 부여해주는 친구들 우리가 보조사라고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한정해주는 거야. 나는 선생님께는 주의를 안 받았다. 이러면 선생님한테 안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하면은 내가 안 받은 거지. 그 다음에 나는 선생님께 주의는 안 받았다. 다른 건 받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거를 강세나 보조사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되죠? 돼요? 이런 중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나는 국을 모두 먹지 못했다. 라고 했을 때 국그릇에 국이 1도 없는 걸까? 아니, 그러니까 국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걸까? 아니면 1도 안 주는 걸까? 뭔지 모르겠지? 봐봐. 국을 모두 다 먹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도 안 먹은 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의미일 수도 있냐면 내가 국을 조금은 먹겠는데 한 2분의 3은 남겼어. 3분의 2는 남겼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뭐야? 모두 먹지 못했다가 되는 거지. 다시 1분은 먹고 1분은 먹지 못했다. 전혀 먹지 못했다. 이런 두 가지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한정해 주는 거야. 나는 국을 한 입도 먹지 못했다. 나는 국을 전혀 먹지 못했다. 난 국 전체 중에서 일부만 먹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부사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용을 보충해 주거나 보조사를 붙인다. 모두는 먹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런 애들이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시로 제일 많이 오는 게 이 친구예요.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자, 교실에 아까 10시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제일 먼저 왔더라? 윤호가 먼저 왔어. 자, 윤호가 왔어. 왔을 때도 제가 이벤트를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네? 맞죠? 1분은 왔는데 1분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무도 안 왔을 때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다 안 왔네? 이 의미일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지? 일부만 오거나 혹은 전체가 안 오거나 하나도 오지 않았다의 차이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학생들이 전부 다 오지 않았다.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은 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 3번. 이중 부정이 있습니다. 자, 이중 부정, 두 번 부정하는 거죠. 강한 부정은 때로는 강한 긍정이다. 마찬가지야. 자, 나는 학교에 안 가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 문해력 괜찮죠? 자, 나는 학교에 안 가지 않았다. 갔어, 안 갔어?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 얘기야. 이런 이중 부정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문법 요소예요. 되세요? 확실히 여기는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이런 문법 요소를 바탕으로 수업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문법 요소 뒤에 있는 어문 구법 나가셨죠? 그쵸? 여기 있는 중의성까지 했다고요? 중의성. 뒤에 있는 건 한글 맞춤법이어가지고 얘는 따로 빼서 나중에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교과서를 좀 봅시다. 저번 주에 나갔던 거 제외하고 사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해가지고 볼만한 건 없는데 이것만 좀 볼게. 192쪽. 자, 192쪽에 보시면 여기 시제. 과거, 현재, 미래에 나타내는 사건 발화시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림인데요. 그냥 한번 봐두세요.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과거는 사건 시가 선행하고 그 다음에 발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는 발화랑 사건 시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더 이후에 있는 거. 그래요? 그림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예시는 제가 앞에서도 든 예시라서 따로 언급 안 할게요. 뒤에 있는 동작상도 마찬가지. 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원래는 이런 날이 잘 없죠?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어요. 20분 정도 남았는데 진도 더 나가긴 참 애매한 시간이라서 중세국어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아마 중세국어를 할 텐데 그거를 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까지 능동피동도 했고요. 저번에 이제 능동피동, 피동사동 이런 애들도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얼른 갔다. 자, 제가 드리는 프린트 받으시면 일은 한번 적으시고요. 네. 이번 주에 아마 수업 시간 안에는 다 못 풀 거예요. 남으면 숙제로 해오는 걸로 하는데 이 중에서 어려운 문제만 먼저 좀 풀어봅시다. 제가 몇 번 풀지 알려드릴 테니까 걔를 푸세요. 잠깐만. 번호 불러줄게. 네. 숙제인데 일단은 몇 문제만 좀 풀어봅시다. 이 중에서. 오늘 한 거 위주로 먼저 풀자. 6쪽에 보면 얘들아. 내신 1등급 조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18번이랑 20번 체크. 체크했죠? 그 다음에 뒤에도 문제 더 있는데 일단 얘만 풀어보고 선생님이 풀이해드릴게요. 18, 20번.